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이것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초록색이 많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움직임은 없고 1% 내외의 상승이라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 블록파이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초에 이 FTX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인출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언제나처럼이라고 트윗을 남겼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FTX 사태의 후폭풍이 또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 블록파이의 파산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제 이렇게 증시가 하락한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발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위축이 돼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연준 인사들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준의 인사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것을 한번 보면 어제 두 명의 연준의 고위급 인사가 발언을 했는데, 먼저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4년 중에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아니고 2024년이 돼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라고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연준 인사가 바로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이 블라드는 더 센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블라드인데, 이 블라드는 연준에서도 초강경 매파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 인터뷰에서 연준 금리가 언제까지 5에서 7%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내년과 내후년 모두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블러드가 최고금리 7% 그 도표를 띄워놓고 연설한 그 사람인데, 이번에도 직접 7%라는 이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질문자의 대답에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은 연준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갈 것이라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긴축을 쉽게 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 피벗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신호가 보이는 건데, 괜히 희망을 줬다가 그런 기대감에 증시가 오르고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걸 당연히 바라지 않을 거예요. 다 되어가는 밥에 연준 스스로 재를 뿌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발언에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당분간 힘들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서 빠졌던 것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피바다였지만 그런데 그 낙폭은 보시는 것처럼 채 2%를 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가 어쩌면 진짜 이 연말에 산타랠리를 결정지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중요한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파월의 연설도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먼저 이 11월 30일, 이거는 이제 미국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3분기 GDP 이 잠정치가 발표가 돼요.
이 GDP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 예상치가 2.6%가 나왔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회 연속 마이너스 GDP였던 것을 깨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이 연준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일 발표되는 것이 이 잠정치인데 이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7%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1시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 12월 15일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금리 관련 방향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파월의 영향력이 또 큰 만큼 이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12월 1일 목요일에는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이 물가지수인 PCE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지수가 2%인데 지난달에는 5.2%로 예측을 했다가 실제로는 5.1%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낮은 5.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난달처럼 이 예측치보다 실제 수치가 적게 나온다면 이제 4%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주는 심리상 인플레이션이 한층 꺾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PCE 발표도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에 이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연준의 긴축을 멈추려면 아이러니하게 이 실업률이 높아지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거를 보면 지난달에는 3.6%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치는 3.7%로 0.1%포인트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하고 동일한 3.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처럼 이렇게 예측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아마 시장은 연준의 의도대로 이 실업률 또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 또한 또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밖에도 이번 주에 연준의 베이직북도 있고 또 제조업 지수, 또 다른 고용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이라서 이런 이번 주의 발표에 따라 12월 금리 방향성도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도드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연말에 산타랠리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주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기사로는 온라인 매출이 12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 소매업체들의 구체적인 매출액이 공개가 되면서 이 매출액을 통해서 연말 쇼핑 시즌의 대략적인 매출 규모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도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훑어보았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만 잘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